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무래도 첫 화두는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0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13개 상임위원회에서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국정감사가 시작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국방위원회, 가장 격전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이 모두 국방위원회에 굉장히 좀 중대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그리고 서해에서 벌어진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바로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여야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관련 이야기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뉴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교수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1차적으로 국방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증인 채택 문제였어요. 네. 증인 채택을 못해서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인 채택 관련해서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위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제보했다는 병장 이런 분들 증인 채택 해달라고 야당이 요구를 했는데 여당이 이제 이거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증인 채택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네. 그 문제가 첫째 논란이 됐고 두 번째 또 논란이 됐던 게 소 국방부 장관이 사고가 났던 첫날, 그러니까 네. 우리 그 공무원이 실종됐던 첫날에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황상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첩보를 다 정리해 보니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추측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첫날 왜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월북이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정부가 완전히 지금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 국민이 실종이 됐을 때 구하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될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실종이 돼서 북측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대응할지 몰랐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라도 우리 국민이 네.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국방부의 업무잖아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물론 민간인이 어느 군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일단 구조하고 그분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북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방부가 이 부분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네. 부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국방위원회 오늘 첫날 일정으로 지금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어제부터 굉장히 좀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국방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국감 일정만을 정한 상태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추미애 국무부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두 명이라도 좀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 아울러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증인 역시 예를 들어 지금 피해자의 이 실종자의 형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나오겠다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을 모셔서 얘기라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 한 명의 증인도 이번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지금 채택이 안 된 상황인데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국회 경험이 제 2015년부터 한 5년 정도 되는데 네. 적어도 제가 국회를 경험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국감은 처음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사실 야당에서 증인을 많이 요청해요. 네. 사실 그게 정부 여당의 좀 까다로운 비판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 증인을 요청하면 여당 측에서는 최대한 민감한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예를 들면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배제하고 그래도 한두 명 내지 두세 명 정도는 마지막에 타협하면서 증인 채택으로 받아주는 것이 네. 이제까지 여야가 바뀌면서 국감에서 보여왔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법 여건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죠. 그러한 의석수를 믿는 것인지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서 추 장관 본인 나오라거나 추미애 장관 아들 나오라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여당이 방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공익 제보자였던 현병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이 현병장의 제보가 사실이었다고 드러났잖아요. 이게 물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와 외압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25일에 복귀 안 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한테 전화한 건 사실로 드러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전화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가 오늘 동부지검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논란에서는 현병장 주장이 맞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불러서 대체 그날 뭐가 이상했길래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평소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가 왜 못 물어보는 겁니까? 여당이 자신 있으면 그동안 이 현병장에 대해서 뭐 거짓 제보자, 단독범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국감장에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고 허점을 또 밝힐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부르겠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나오든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국민들 앞에 자인하는 격이 되는 것 같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 유족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곳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의 해역에서 총격에 의해 피살당했고 그 유족이 억울함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국감에 스스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 형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정쟁이랑 무슨 상관인 거죠? 전 이런 식으로 국감 진행하면 나중에 여야가 바뀌거나 의석수가 바뀌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언제라도 의석수 구조나 여야가 바뀌게 됐을 때 지금의 야당이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한 것처럼 우리도 증인 한 명도 안 받아주겠다고 말하면 앞으로 국회의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주지 않았다. 특히 피격된 공무원의 유족까지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좀 지우기 어렵습니다. 네. 자, 증인 채택과 관련된 부분은 국방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 같은데 단 한 명의 증인 채택도 수용하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서 장혜찬 평론가께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당직 사병인 현모 병장에 대해 뭐 범인 등등을 운운했던 황희 의원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통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대상은 외교부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화두에 올랐던 부분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 여행권이었는데요. 강 장관 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은 경위를 떠나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아예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하고 나선 겁니다. 아마 여야 의원들 이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나오면 평론가님 뭐 할 말 없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밝혔고 네. 국감에서도 서두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비판적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이 미안하다는 말 말고 또 할 수 있는 말도 딱히 없습니다. 물론 저는 고위공직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이 남편의 여행을 말렸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미 떠나버렸고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외교부의 여행 자제 권고가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성이나 힘을 잃게 될 부분은 상당히 아쉽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더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이야기를 이어나갈 게 마땅치 않아요. 강경화 장관은 그냥 계속 죄송하다로 일관을 하겠죠. 저 사과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사과를 하고 시작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부분은 비단이 남편이 여행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외교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이 정권 내내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뭐 김현종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직원 사이에 마찰 논란도 있었고 태극기 잘못 달았던 사건 등 여러 가지 잔실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대단히 신임해서 이 K5 강경화 장관 5년 동안 다 채운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는데 지금 강경화 장관이 냉정하게 본인이 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남은 임기를 다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외교의 중대 국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외교 상황도 급변하게 될 텐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난 3년 동안 보여줬던 강경화 장관의 외교력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성적표를 매기는 그런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는 자리가 되는 것은 어찌됐든 굉장히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결국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사안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증인 채택 역시 그 피해자의 형을 증인으로 채택할 부분을 놓고 오전 내내 여야가 공방을 벌여서 파행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 가지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을 하면서 한참 동안 파행이 됐어요. 제대로 네. 국감이 운영이 안 돼서 안타까움을 보였는데 의견이 이렇습니다. 여야가 주장하는 의견은.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형을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유족이 또 국민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제 그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여당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이 말씀하시는 건 이미 언론에 공개된 거 이상의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예컨대 이제 월북이 아니다. 왜 월북이라고 주장하느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증거를 갖고 있는 상대, 예컨대 해양경찰청, 뭐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이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뭐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국방부에 관련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첩보를 얻었는지, 그 첩보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이걸 그분들이 알고 있지, 형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그런 얘기를 얘기하실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당의 주장은 유족의 말을 국민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은 그분이 오시는 것은 이미 공개된 언론의 내용이에 다른 내용을 듣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실제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업무를 했고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도리어 더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형님이 이제 실종하신 분의 형님이 나오셔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또 언론이나 유엔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걸 다시 한번 뭐 국감에 나와서 본인의 유가족으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큰 실익은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필요한 건 해경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해경이 이렇게 월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표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경 관련된 분들을 좀 불러서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으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월북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 물으면 국민들이 볼 때 이 해경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감은 원래 이제 기관이죠. 뭐 국방부라던가 외교부 또 해경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일반 증인을 놓고서 어떤 정쟁 양상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해경 등 아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야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좀 자리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격돌한 여야가 맞부딪힌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원회입니다. 뭐 법제사법위원회 이미 출범 때부터 계속해서 여야가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 국정감사 첫날 오늘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만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으로 얼룩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법무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 신청을 두고 또 여기서도 맞섰네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한 문제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증인을 한 명도 안 부르거나 이와 관련된 증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국민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해서 네. 한두 명이라도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털고 가기 위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한두 명 불러서 그분들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대결해서 한 명도 증인을 못 부르고 만약에 끝나버리면 그건 국민들이 볼 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여야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털어낼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치로 대결만 해서는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국감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정쟁으로 가서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궁금한 건 묻고 질문해서 그 답을 얻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법무에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잖아요. 지금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법무부나 검찰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또 따질 수 있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아들 관련된 문제도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국감이 원래 갖고 있는 목적을 잘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국감의 원래 목적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묻고 감시하는 그런 자리죠. 지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 등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벌써 첫날부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래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 채택만 놓고 이렇게 맞서다가 맹탕 국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까지 국감을 대하는 여당들의 전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건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앞서 지적했지만 이게 국감 증인 채택 안 해주는 게 사실 관행이고 이 줄다리기 끝에 여당이 양보해서 몇 명 정도는 그래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아예 안 해준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야당 보고 국감 판을 뒤엎으라는 뜻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보기에는 증인 채택 여부를 떠나서 아무래도 정치를 깊숙이 들여다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야당이 또 뭔가 발목 잡고 일 안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가 참 쉬워요. 야당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것이 증인 택책 없이 맹탕 국회, 증인한 사람 없는 맹탕 국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여당의 증인 채택도 안 해주는 처사에 맞서서 싸우면서 좀 안 좋은 이미지, 투쟁한다는 이미지를 내가 그 안에 갇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증인 채택 없더라도 국감을 진행한다. 이것은 사실 황교안 전 대표 체제 때 이 국회 내의 투쟁, 또 원외 투쟁에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꼈던 부분을 반영한 처사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여당이 증인을 한 사람도 내세우지 않는 이런 행태 상당히 아쉽고 저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만 이 주어진 틀 안에서 그래도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야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무 한 가지 주제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참 중요하죠. 근데 대정부 질의가 있을 때 며칠 내내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만 하니까 다른 중요한 동료 의원들의 질의도 묻혀버리게 되고 야당이 정말 국회에서 하는 게 뭐냐.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만 점검하러 국회에 갔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문제. 예를 들면 법사위로 보게 되면 대구에 있던 진해원 검사가 동부지검으로 사실상 영전성 인사가 나왔죠. 근데 이 진해원 검사 같은 경우는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피해자를 SNS에서 조롱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 왜 감찰 안 하느냐. 야당이 날카롭게 지적할 이슈가 산적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역할 분담을 잘해서 원내 지도부가 다양한 이슈로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또 다른 문제, 이렇게 한 가지에 올인을 하게 되면 이번 국감도 지난번 대정부 질의처럼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한 가지 부분에만 천착하다가 여야 모두 더 잃는 것이 많은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더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뉴스 오늘을 통해 국감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